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이렇게 선생님 2021년도 여러분들 첫 번째 디딤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네요. 저는 이렇게 3학년을 맡게 됐죠. 여러분들 아마도 저번에 이제 등교했을 때 선생님 얼굴은 다 봤을 거고, 선생님 역사 수업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도 다 했습니다. 오늘 이제 온라인 수업 때 선생님이 분명히 거꾸로 수업을 한다고 했고, 여러분들은 영상을 미리 보고 오는 거로 했어요. 온라인 수업 때 선생님 올려주는 영상들을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학습터에 같이 올려줄 거예요. 이 링크와 활동지를 같이 올려줍니다. 활동지는 올려줘서 혹시 여러분들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프린트를 해서 바로 하셔도 되고, 혹시 프린트가 없어서 어려운 친구들은 학교 오시면 선생님이 나눠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다 복사를 해놔가지고요, 등교하시고 나서 나눠줘서 여러분들 복습할 수 있도록도 할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어찌됐든 다 나눠는 줄 겁니다. 그래서 집에 프린터가 없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받아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와가지고 보고 미리 받으려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고 학교 와서 선생님한테 오면은 선생님이 미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PPT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선생님 가지고 왔습니다. 갑자기 제국주의? 여러분들 3학년 때는 한국사를 먼저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19세기 한국사 흥선대원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세계사를 한 파트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제국주의의 등장과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국주의 충돌이라는 순서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선생님 감기 걸린 물고기를 이야기해주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줬죠. 역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 말도 믿으시면 안 돼요. 항상 비판적으로 역사는 보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데, 왜입니다. 왜? Why? 영어로 하면 why죠.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왜 하필이면 이 이야기를 이야기할까? 라는 거와 흥선대원군이 무언가를 했어? 왜? 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왜? 라는 질문 없이 역사를 하시면요, 이건 그냥 암기 과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을 찾기 위해서 외워야 하죠. 하지만 선생님 수업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따라올 수가 없고요. 선생님 시험도 그렇게 해서는 맞을 수 없게끔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또는 왜 이 사람은 이런 짓을 했는지, 왜 이 나라는 이렇게 했는지, 왜 일본은 우리나라를 점령했는지,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가면서 역사 수업을 선생님과 같이 나가야 된다라는 걸 선생님이 미리 깔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 역사 시간에는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저번 2학년 때까지는요, 선생님 여기 연도를 써놨죠. 1863년 이전까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명 하면서 우리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배우고 고려, 조선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계사를 배웠죠. 전근대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대 전의 시기를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3학년 때는 근대 시기를 배웁니다. 근대 시기.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사는 1863년 고종이 즉위한 이후에 현재까지의 역사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개화기라고 해서 병합되기, 강제 병합되기, 1910년 이전까지를 개화기라고 하고요. 이거를 선생님과 같이 1학기에 볼 거고요. 그리고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강점기, 여러분들이 좀 부글부글 막 부들부들 할 수 있는 이 파트 역시 1학기 때 선생님 여기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강제 병합되고, 그리고 나서 광복되기 이전까지 어떤 많은 독립운동과 되려 친일파들도 있었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러고 나면
2학기 때는 이 해방 이후 현대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3학년 때 역사는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역사예요. 여러분들과 너무도 밀접한 역사입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앞서 역사 바로 보기를 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어떤 그림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 세계사에서 제국주의 파트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뒤로 가면 고종즉위인 1863년 이 시기는 세기로 따지면 19세기예요. 19세기에 우리나라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를 알려면 세계는 그 당시 어떤 식으로 돌아갔는지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배울 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이 그림이 그 제국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풍자화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이 아저씨는 보기 전에 여기 누워있는 이 아저씨가 원주민이에요. 아프리카 원주민 또는 아시아 곳곳의 원주민을 의미합니다. 그 원주민을 기계에 넣고요. 어떤 아저씨가 무언가 집어넣고 있죠. 이건 위스키 또는 럼주, 그러니까 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원주민 입에 넣는 이 아저씨는 상인입니다. 그리고 이 원주민을 돌리는 이 아저씨는 군인이죠. 그러고 나자 여기 똥똥똥똥 뭔가 떨어지죠? 이것은 바로 금입니다. 금. 금이 이렇게 여기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성직자는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제국주의의 한 단면입니다. 원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해서요. 상인들이 그 원주민 안에 자본을 집어넣거나 여러 가지 당근을 집어넣는 거고요. 그리고 원주민을 짜내는 거,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짜내는 군인을 동원해서 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금 막대한 부는 역시 이 군인과 상인, 그러니까 본국으로 가져가겠죠. 그리고 그것에 큰 위안을 줄 수 있는 건 역시 성직자일 것 같아요. 좀 가슴이 아픈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국주의의 의미입니다. 자본주의 열강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와 약소 민족을 정복하여 영토 권력 등을 넓히려는 대외 팽창 정책이라고 합니다. 너무도 어려운 말 같아요. 여기서 키워드는요, 자본주의 열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국가예요.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열강들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와 약소 민족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강성했던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공격해서 그 민족들을 정복해서요. 영토 권력 등을 넓히려는 대외 팽창 정책이요. 대외 팽창. 더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정책이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넓어져서 북한, 일본, 중국 할 거 없이 넓게 영토를 넓히고 권력, 힘을 더 넓히려는 게 바로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이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이 중요해요. 이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은 19세기 중반에 유럽과 미국에서 무엇이 고도로 발전하냐? 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해요. 자본주의가 상당히 고도로 발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시장이 커져야 돼요. 시장이 커져야 돼. 그래서 해외 시장 확대의 필요성이 필요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낸다. 산업혁명에 의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면 이 물건을 갖다 팔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000명만 살 수 있다면 다른 나라까지 하면 2000명, 3000명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럼 공장에서 계속해서 물건을 찍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부가 축적되겠죠.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값싼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 및 자본 투자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해외 시장을 확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값싼 원료 공급지입니다. 그리고 상품 판매와 자본 투자 시장의 필요성입니다. 값싼 원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석탄을 캔다면 1kg를 얻기 위해 10만 원이 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아프리카 우리 나라보다 훨씬 잘 못 사는 그런 나라에 가서
석탄을 캐는데 10,000원밖에 안 들은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캐겠습니까? 그 못 사는 나라 가서 캐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에게 여기서 만든 우리나라가 만든 이 물건을 팔게 하는 거죠. 판매. 그 사람들은 구매하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불을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온 게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이 제국주의, 우리나라가 더 잘 살기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들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여겨졌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게 19세기예요. 그래서 유럽의 강대한 나라들은 여러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진출해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스페인, 포르투갈이 선진국이었어요. 가장 먼저 식민지를 개척했던 나라인데 이 나라들에 이어서 후발주자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들이 앞다투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이에요. 배경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합니다. 더 해외에 나가서 다시 본국과 연락을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고요. 오호!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회 진화론의 유행이에요. 사회 진화론의 유행입니다. 제국주의 확대의 사상적 기반이 돼요. 사회 진화론. 여러분들이 진화론은 들어봤을 겁니다.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해갖고 사람이 됐다는 걸로 많이 알고 있지만, 물론 그 안에 원숭이가 막 이렇게 전해서 사람이 됐다는 건 아니지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진화론 자체를 더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사회 진화론은 이거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뭐가 기반이 되고 있냐? 바로 양육강식입니다. 약육강식. 약한 자의 고기는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의미예요.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이에요. 생쥐는 고양이에게 먹히게 되겠죠. 고양이는 늑대에게 먹히게 되겠죠. 그 늑대는 호랑이에게 먹히게 되겠죠. 이런 양육강식의 세계를 사회에다가 도입한 겁니다. 우리 사회도, 우리 인간들도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힌다. 먹혀야 하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다. 그게 자연의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입니다. 그런가? 아닌가? 이건 좀 너무한가? 라고 생각이 들어야 하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러한 사상이요. 제국주의가 다른 나라를 먹는데,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회 진화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국주의 열강의 팽창 정책이 있죠. 초기에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주도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를 침략하고 식민지화를 추진해요.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영국은 인도, 프랑스는 이쪽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아프리카도 역시 곳곳에 알제리나 이런 곳을 식민지로 하죠. 열강 간의 충돌이 됩니다. 독일, 이탈리아, 미국들이 후발주자로 제국주의 팽창을 추진해요. 그러자 제국주의 열강 간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강대국 간 군비 경쟁이 심화돼요. 미리 먹고 있었던 나라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고, 그 이외의 나라들을 먹기 위해 후발주자들이 계속해서 속도전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들 간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로 영국과 프랑스는 충돌을 여러 번 하고 여러 나라들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도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 모습이 변화돼요. 초기는 단순한 상업 활동이었어요. 포르투갈이 이렇게 이제 인도 쪽, 이런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식민지를 만들 때는 단순히 후추를 얻기 위해서 했어요.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했어요. 상업활동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19세기 들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했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그 지역을 통제하는데 수월해졌어요. 충분히 그럴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오타네요. 통치체제 정비가 아니죠. 이게 통치체제 정비가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국주의 충돌로 이어지는 거예요. 열강의 아시아 침략입니다. 중국은요,
아편 전쟁 이후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권을 침탈해요. 그 너무도 큰 중국도 이제 여러 열강들에 의해서 쪼개지기 시작하고요. 그들의 이권이 다 침탈되게 돼요. 그리고 내정 간섭이 강화됩니다. 이거는 2학기 때 세계사 하면서 또 배우게 될 거고요. 인도는 영국이 초기 동인도 회사라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했는데요. 여왕이 총독을 파견하면서 직접 통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가 돼버려요. 이러한 것들이 아시아를 침탈하는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미국이 각각 여기 보이는 나라들로 진출을 하고요. 타이라는 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태국으로 여러분들이 더 익숙한데 그 태국이라는 나라만 독립을 유지해요. 왜냐? 좌우에 영국과 프랑스가 껴있어서 중간에 중립지대로서 독립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 이란,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영국과 러시아가 또 대립하면서 전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골치가 아파지는 게 바로 19세기예요. 열강의 태평양 침략입니다. 태평양, 영국이 18세기 후반부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그리고 뉴질랜드에 이주하면서 지배를 해요. 초기에는 범죄자들을 거기다가 보내면서 귀향을 보냈는데 이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여기서 점점 커지면서 지금의 호주와 뉴질랜드가 되고요. 독일은 마셜 제도, 캐롤라인 제도 등을 차지하고 미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와이, 그리고 선생님이 신혼여행으로 갔다 왔던 괌 같은 데를 차지하고 사모아라는 곳을 두고 영국과 독일이 대립하는 등 전 세계가 유럽 열강들의 무대가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나라들은 핍박받고 고통에 있던 게 바로 19세기입니다. 이 지도는 열강의 침략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영국이 얼마나 많은 영토를 갖고 있으며 프랑스는 또 얼마나 많은 영토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색깔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우리나라와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19세기는 많은 열강들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어요. 중국, 청나라도 그 강했던 청나라도 영국에 무릎을 꿇고 많은 이권을 뺏기던 시절이에요. 그러고 미국은 일본을 개항시킴으로 일본과 또 영향력을 행사하죠.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던 우리나라도 역시 이 열강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겠죠. 그게 바로 19세기의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제국주의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은 왔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죠. 어느 정도 감이 왔으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더 알고 싶으면 유튜브에 제국주의 한번 쳐보세요. 그럼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 그 제국주의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한국사가 훨씬 더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쉬워져요. 그러면 여기서 댓글 이벤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양육강식이 뜨는데 이 양육강식 아까 얘기했죠? 양육강식의 논리라는 건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이 이야기가 과연 인간에게도 적용이 가능한지 국가들 간의 입장에서 이 논리를 지지하거나 비판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나는 당연한 거야.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점령하고 지배하는 건 너무도 당연해. 왜냐하면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아니야. 국가들 간에서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점령하거나 지배하는 건 불합리해. 좋지 않아. 왜냐하면 블라블라블라블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써야 될 건 주장과 근거입니다. 근거.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서 여러분들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댓글을 성실하게 달아준 친구에게는 선생님이 등교하시면 선물이 있을 겁니다. 댓글 이벤트죠. 그리고 여러분들 쓴 댓글 하나하나 선생님 읽어보고 혹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이 보완을 해주고 잘 쓴 친구는 칭찬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성장하는 데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서 선생님 댓글 이벤트를 하니까요. 꼭 한번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쓰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써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댓글은 선생님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냥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쓰는지 선생님이 점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 첫 시간이라서 또 흥분하면서 수업을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첫 시간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주의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역사에, 우리나라 이제 배울 이 역사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지 고민하면서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봅시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한국사에 들어가서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